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리와드입니다. 오늘은 15화 운명과 속결편 스토리와 더불어 18화 키린마루와 세슈마루 두 편과 링이 시대수에 봉인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먼저 15화의 30초 예고편과 15초 예고편, 줄거리를 통해 스토리를 뇌피셜로 구성 및 추측해보겠습니다. 시간순으로 배치를 한다면 18년 전인 2002년 이데오 센키가 이누야샤에게 흑진주를 건네주며 시작합니다. 그 후 4년 후인 2006년 토아와 세츠나가 태어나고 이누야샤 일행은 과거에 없던 소행성이 떨어지는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거대 운석을 세슈마루와 이누야샤가 힘을 합쳐 막아냅니다. 같은 시기 키린마루를 쓰러뜨리는 것은 인간도 요괴도 아닌 존재라고 예언받은 키린마루의 누나 제로가 나타나고 키린마루는 긴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예언의 내용이 반요라고 생각한 그들은 반요들을 찾아 말살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리쿠가 가영이와 접촉하고 가영이는 리쿠에게 조개 연지를 건네줍니다. 그리고 리쿠는 이 조개 연지를 이데오 센키에게 맡기죠. 한편 키린마루를 제외한 제로와 여화 등 키린마루 진영은 반요를 없애려 수색하던 중 세슈마루와 만나고 세슈마루에게 협력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세슈마루는 이들을 격퇴하고 하이 쪽에 전해 내려오던 진주를 가진 여화로부터 금색과 은색 진주를 빼앗습니다. 적들을 물러나게 했지만 잠재적 위협을 감지한 세슈마루는 링에게 전후 사정을 말하며 태어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숲에 데려가겠다 하고 링은 눈물을 흘리며 세슈마루를 믿는다고 답합니다. 자매를 숲에 데려간 세슈마루는 두 아이들에게 향후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한 보험으로 금색과 은색 진주를 눈에 심어두고 자켓을 통해 숲의 결계를 칩니다. 그 과정에서 세슈마루를 감시하던 키린마루의 졸개를 없앱니다. 그렇게 숲의 결계로 세슈마루의 딸을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슈마루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키린마루 부하들이 링을 납치합니다. 세슈마루는 링을 구하기 위해 키린마루의 거처로 향하고 키린마루는 링을 인질로 반요 말살에 협조하라 말합니다. 링은 천생아로 이미 한번 되살린 목숨이기에 세슈마루는 협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숲에 있는 자매를 모르는 이들은 키린마루와 세슈마루가 연합하여 남아있는 반요 이누야샤를 없애기 위해 갑니다. 그러나 이대 호센키로부터 받은 흑진주엔 아버지의 무덤으로 가는 통로가 다시 열려 있었고 세슈마루는 이누야샤와 가영이를 이곳에 보냅니다. 그 과정에서 가영이는 하치 해몽을 통해 오로아를 피신시켰죠. 이누야샤가 죽은 줄 안 키린마루는 링을 돌려보냅니다. 2010년 4년간 쌍둥이 자매는 숲에서 잘 지내었으나 제로는 숲에서 반요의 존재를 눈치채었고 세슈마루에게 이 숲에 불을 질러도 되냐 떠봅니다. 하지만 세슈마루는 진주가 자매를 지켜줄 것이라 믿고 이를 묵인하였죠. 그리고 숲을 확인하러 간 세슈마루는 불에 중상을 입은 세츠나를 찾아내 깃털까지 주며 보살핍니다. 세슈마루는 언제까지 키린마루의 눈에서 벗어나 세츠나를 보살필 수 없었고 세슈마루는 한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은 바로 꿈나비의 주술이죠. 세츠나의 꿈을 빼앗아 혼란한 세상에서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주술엔 매개체가 필요하였고 링이 세츠나를 위해 잠들겠다 말합니다. 그리고 세슈마루는 깊은 숲에 숨겨진 시대수의 나무에 링을 봉인하였고 세츠나의 꿈을 통해 봉인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츠나는 기억을 잃고 혼자 살아가는 한편 세슈마루는 시대수에 잠든 링의 곁을 지킵니다. 그리고 10년 후 성장한 아이들이 시대수의 정령 앞에 나타나게 되죠. 세슈마루는 이 모습을 지켜봅니다. 자, 여기까지 15화 과거 전후 사정들을 추론해 보았고요.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경위는 이번에 이쿨 오프닝 영상 분석한 후에 기존 콘티와 다른 점을 발견했기 때문인데요. 콘티에선 제비무리의 비상에서 튀는 제로가 꿈나비가 아닐까 싶었지만 실제 이쿨 오프닝엔 이 장면이 삭제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신빙성이 높아지는 것은 1쿨 5화에서 던져졌었던 꿈나비는 주술이라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4화 시대수의 정령의 말을 볼 때 링의 봉인을 세슈마루가 풀려면 언제든 풀 수 있다는 것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결론은 제로는 꿈나비가 아니다. 꿈나비는 주술이다. 세계관 최강자인 세슈마루가 왜 키린마루를 상대로 피하는지 의문을 가질 법도 한데
키린마루는 아버지와 같이 정점에 있던 자이고 그와 동시대의 나이를 먹은 제로가 함께라면 상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세슈마루가 혼자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린과 딸들 때문에 잃을 것이 많기 때문이죠. 이는 14화 리쿠의 게대장과 세슈마루를 향한 대사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와 세츠나에게 진주를 심어주어 아이들이 자신의 몸을 지키고 예언대로 자라주길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름 야샤이메와 함께하며 사형을 처치하는 등 능력을 갖추게 되었죠. 세츠나를 지키기 위해서 링이 꿈나비의 주술에 걸렸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은데요. 3화에서 더 이상 히구라시 가족에게 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토아의 말에 세츠나는 다음과 같이 답하죠. メイ、私のせいでごめんよ、ごめんよメイ。生きている以上必ず誰かしらに迷惑をかけているものだ。 이 대사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로 부모에게 폐를 끼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꿈을 잃은 것에 대해서 오히려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기엔 잘된 일이지 않냐는 대사, 사화 시대수의 대사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이쿨 오프닝에 등장한 절벽에서 떨어진 세츠나를 받쳐주는 링의 모습이 링이 세츠나를 위해 시대수에 잠들어 있다 볼 수 있겠죠. 어쩌면 단순 화재로 인한 중상이 아니라 실제로 죽어서 선생아로 살려낸 것일 수도 있겠고요. 아무튼 숲의 화재로 세츠나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세슈마루는 확신하여 꿈나비의 주술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18화에선 키린마루 세슈마루라는 제목인데 야샤이메의 앞에 키린마루가 나타나고 야샤이메는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세슈마루는 검을 던지며 키린마루 앞에 나서며 오프닝처럼 전투가 벌어질 것 같네요. 드디어 키린마루 세슈마루가 결전을 벌이는데 이렇게 되면 이누 가영의 봉인의 열쇠는 무지갯빛 진주가 아닌 것 같고 언제 어떻게 풀려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7화에 등장한 키린마루의 계획이란 것에 대해서 오프닝 분석에서 현대시대로 가는 것에 있다 하였지만 키린마루의 떡밥이 부족한데 일단 시대수의 정령이 키린마루가 이 세상을 황폐한 무로 바꾸려 한다는 것은 그가 잠들어 있는 것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큐키의 대사에서 반요를 말살하는 것 외에 원래 키린마루의 계획이 있음을 알 수 있죠.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이 세상의 환멸을 느끼게 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반요 야샤이메의 결말은 토아의 메이에 대한 약속과 이쿨 엔딩의 마지막 장면 그리고 가사를 볼 때 토아는 현대시대로 건너가 살게 될 것 같네요. 계속 왕래할 수 있다는 말과 함께 이해를 암시하면서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